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동네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그런데 정말 도로도 뻥 뚫려 있고 네. 정비도 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나무와 골목길이 굉장히 정감 가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미술관에서 굉장히 또 인기 많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 거장들의 작품들과 또 감동적인 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어로 I'm fine and you? 잘 좋네요. 지내냐고. 딱 다시 예. 물어보는. 네. 사실 제목만 봐서는 어떤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까요? 가보시죠. 입구에서부터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로맨틱한데 저 이런 제목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전시예요. 예술가의 훌륭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과연 첫 번째 작품은 와 오. 서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오. 사실 예전에는 이 글씨도 네. 그림으로 시서화 일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서체로 쓴 대련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형식의 문장을 이렇게 대립해서 두는 네. 형식을 말하는데 네. 와, 근데 입구부터 약간 저는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글자로 시작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네. 주림의 미묘한 필묵은 삼당의 자법이고 석실의 고와한 문장은 양한의 품격이로다 라는 내용입니다. 좋네요. 네. 야, 근데 정말 추사 김정희의 글씨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양쪽에 걸린 첫 두 글자를 따서 제목을 붙였나 봐요. 주림, 석실. 네. 첫 번째 작품으로 추사의 글씨를 배치한 것도 그렇고 네. 공간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실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자기소개 먼저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미술관에서 학예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유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완당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추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김정희 선생님의 붓글씨 작품인데요. 네.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추사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중국의 어떤 붓글씨 문화와 다르게 한국만의 고유의 굉장히 힘있고 정갈한 글씨체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 붓글씨의 대가라고 많이 불리시는 분인데요. 네. 각각의 글씨를 하나하나 따로 보면은 그 흘렸음이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얘기하는 정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쭉 모아놓은 것이 흘렸었다고 해서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대련 같은 경우에는 좌와 우의 글씨가 서로 대련하는 구조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저는 대련이라는 글씨를 쓰기로 합니다. 네. 거장의 작품과 함께 편지글까지 만날 수 있는 전시는 흔치 않잖아요. 어떻게 기획을 하신 건가요? 일단 우리가 예술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뭔가 괴팍할 것 같고 예민할 것 같고 그런 네.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술가라는 사람들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특히 이번 전시에서 조선시기 후기서부터 뒤에 이제 근대화까지 보여드리는데 그 시기가 전쟁이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대에 그림으로서 한 집안을 책임졌던 가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전시 제목만큼 나는 잘 지내고 있기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자조적인 의미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에 불구하고 내가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편지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작가를 감싸고 있던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존재로 인해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을 봄으로써 보다 더 친근하게 미술을 접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 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처음 공개된 작품도 있다면서요. 이번 전시에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라고 보통 불리는 이중섭의 그 편지화 중에서 네.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들과 부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사랑이 담긴 편지화를 최초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게 딱 첫 작품이 이 추사의 행소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좀? 시대순우라고 제일 앞에 등장한 것도 있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 석화점을 굉장히 즐겨 사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석화정의 원주인이었던 대원군의 북구시 선생님이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또 그런 여러 역할이. 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네. 추사 김장희 선생님의 북구시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서 네. 화가의 작가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뒤를 돌아오면 오. 추사의 편지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글씨에 대한 해석이 있고 네. 그리고 1842년 제주도에서 유배 중이던 추사 김정희가 아내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쓴 부인 예안 이씨 예선문. 와 근데 되게 슬픈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좀 제가 읽어볼까요? 우철 씨가 읽어주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제가- 같아서. 중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무릇 사람이 다 죽어갈망정 유독 당신만은 죽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끝내 당신이 먼저 죽고 말았으니 먼저 죽는 것이 무엇이 만족스러워 나로 하여금 두 눈만 빤히 뜨고 홀로 살게 한단 말입니까? 저 푸른 바다, 저 높은 하늘과 같이 나의 한은 다함이 없을 따름입니다. 진짜 그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그게 울림이 있네요. 추사의 강직함이 글자에서 느껴지지만 사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사람일 뿐이고. 이렇게 전시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넉다운 시켜버리는 이 전시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그리고 이 석화정 미술관이 항상 올 때마다 네. 저런 예술가의 인간적인 뭔가 감성적인 부분을 잘 건드려요. 맞아요. 네. 네. 와, 근데 와, 이쪽 공간은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공간이 네. 너무 예쁜데요? 오, 신사임당. 신사임당. 여기는 이제 10폭짜리 미니 병풍이었는데 초충도죠. 초충도, 또 네. 신사임당은 초충도를 즐겨 그리시기로 유명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현금 5만 원과 신사임당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좋은? 예. 맞아요. 다산이나 장수, 또 복을 기원하면서 네. 그렸던 상징들이죠. 뭐 나비, 그다음에 수박. 네. 나비에 근데 그 무늬까지도 그러니까요. 새겨져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네. 야, 근데 이게 지금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색감이라는 게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잘 살아있어요. 네, 보존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쪽에도 또 사임당의 어떤 편지글이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홀로 서울 향해 떠나는 이 외로운 마음. 고개 돌려 북쪽 고향 바라보니 아득한데 네. 저문 저녁 푸른 산에 흰 구름만 날아내리네. 그러니까 이제 오죽헌 강릉이 고향인데 네, 맞아요. 결혼 후에 한양을 가면서 바라본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보니까 제목이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잖아요. 근데 막상 편지글들을 보니까 진짜 그 반대로 잘 못 지내고 있는데 그리움이 아주 네. 가득합니다. 그래서 괜히 잘 못 지내는데 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더 그래서 울림이 크네요. 네. 이쪽에는 가족을 사랑한 네. 화가 장욱진의 작품이 또 있습니다. 가족하는 장욱진이죠. 네. 야. 근데 진짜 언제 봐도 네. 친숙하고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 같죠. 네, 꼭 어른 동화 같은. 네. 이쪽에 있는 이 작품이 또 굉장히 강렬합니다. 전 사실은 네. 이 이응노 화백의 작품이잖아요. 네. 이응노 하면은 또 문자 추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군상 시리즈가 맞아요. 유명한데 와, 굉장히 생소했어요. 꼬리가 난을 치듯이 글을 올려 네. 문자 추상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글을 쓰듯이 그림을 그린 느낌도 있고 와.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해요. 네. 저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박서부 화백에게 보낸 편지예요. 뭔가 교류가 다 그 당시에 있었던 화가들인 거죠, 네. 당대에. 파리로도 왔다 간 지가 벌써 몇 해 된 듯 싶네. 정말 편지 글. 네, 그러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곤란을 겪으면서 화도를 따르는 것 고마운 일일세. 이 부분도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못한 일, 우리들이 해야 하고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며
또 우리 뒤를 따르는 후진을 올바로 이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국태민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지금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는 게 그냥 화가로서 예술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어떤 평안, 네. 그다음에 국태민안과 부국강병을 꿈꿨던 후손들도 생각하고. 후손까지 생각하는 와. 큰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대인배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와, 근데 확실히 이 거장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보면은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약간 신념도 멋있고.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네. 뭐 하나 좀 약간 빠져 있어야 좀 인간미 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자, 이쪽에 있는 이 작품은 천경자 화백의 화백이잖아요. 작품입니다. 근데 보통 천경자 화백하면 꽃과 여인을 네.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개구리예요? 보니까 되게 재밌게도요. 잘 안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로 개구리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한 번 빠지면은 한 번에 막 수십 마리씩 그리기도 했대요. 야, 진짜 수십 마리의 개구리들.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 개구리 그림 선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천경자가 초반에는 뱀의 여인으로 알려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개구리가 너무 예뻐요. 이 옆에도 지금 편지글이 있거든요. 어. 또 천경자 화백 역시 글도 잘 쓰기로 되게 유명한데 네. 지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 진작 감사하다는 편지를 드리고 싶었지만 10여 년 동안 편지 쓴 일이 드물어 펜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깊은 늪에 빠져있는 저의 불행한 사건이 가끔 식도 부분에 둔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와. 그러나 제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앞으로 보다 차원이 다른 작품 세계를 염원하면서 노력하고 작품들을 위해 남은 생명을 불태워갈 각오입니다. 생전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좀 그림에서도 느껴지는 게 좀 강하고 뭔가 센 네. 언니의 기운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편지를 읽으니까 역시 연약한 여자의 그러니까. 같은. 네. 느껴지네요, 글 속에서. 이쪽에 역시 미인도 천경자 화백의 또 작품들.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죠. 아, 근데 꽃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네. 이 작품은 꽃을 들고 한껏 꾸몄다 했더니 청혼이라는 오, 제목이 붙어있는. 예쁘다, 어쩐지. 예. 화장도. 왜 많은 분들이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네. 실제로 와서 보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이 작품은 김기창. 김기창의. 네. 태양을 먹은 새. 와. 진짜 약간 불타오르는 그 태양의 색깔인데 네. 태양을 먹었다. 그러네요. 불사조 같은 건가? 네. 이제 태양을 삼킨 것처럼 저렇게 표현 되게 잘하네요. 오. 근데 딱 보니까 네. 약간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오. 이삭 줍는 여인 그거랑 만종. 만종. 맞아, 밀레의 작품이 딱 떠오르는데. 밀레의 느낌이 딱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 시기에 이 운보 김기창 화백이 네. 서양화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대요. 저 영향을 받으면서 서양의 그런 거장들의 좀 이런 이미지나 주제들을 따온 것 같죠. 와, 진짜 그 구도가 확실히. 만종이랑 정말 비슷해요. 네. 여기에 지금 또 김기창의 화가 심경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미국 일 끝내고 와니 부부와 같이 이태리 로마 파리를 들렀네. 다시 보는 이태리 르네상스 문예 부흥기 예술의 극치. 아, 거장이 또 거장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요. 미켈란젤로와 다비치 두 사람은 진정 하늘이 내린 화가들이라는 걸 재확인했네. 두 천재와 쉴 줄 모르는 노력의 발자취는 나를 보시 부끄럽게 했고 하늘에게 용서를 빌 정도라니. 그러면 와, 이쪽 공간부터는 이제 200호도 넘을 것 같은 거장의 정말 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굳이 작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워낙에 거장들이라. 네네. 네, 이거 딱 한국 우리나라 추상 1세대 화가들이 그렇죠. 보이는 공간인데 딱 물방울 보이면 이제 김창렬 화백 바로 보이죠.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관람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작품이 이렇게 한데 모아져 있는 전시를 보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김창렬 화백의 네. 이 물방울 작품을 볼 수 있고. 그 옆에는 또
서세옥 서세옥 작가. 화백의 네. 작품. 이것도 인간 군상 시리즈죠.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야, 진짜 김환기 작가의 작품은 네. 정말 그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내놓아야 볼 수 있는. 너무 대단하죠? 그렇죠. 예. 아직도 우리나라 최고가고 10만 개의 점. 저는 딱 놀랬던 게 이 네. 점을 찍는 작업만으로도 어떤 서정성, 아. 감성, 사람을 울릴 수 있구나. 맞아요. 김한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가까이서 보면 점인데 맞아요. 멀리서 보면 또 우주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세포 같기도 하고. 얘 하나가 또 나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참. 다시 봐도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상화 정상화 작가의 작품. 이런 추상화들은 네. 확실히 직접 보면서 그렇죠. 사이즈가 압도하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이 큰 사이즈의 작품들은 이 앞에 서 봐야 이 작품이 주는 어떤 울림이라든가 그런 걸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목이 바람과 함께거든요. 정말 바람처럼 붓이 바람에 흩날리는 대로 네, 자유롭게 펼쳐져 있는. 저도 사실 이완 작가의 작품들은 다 어떻게 비슷한 패턴을 많이 봤는데 이 작품은 저도 생소했어요. 이쪽 공간은 딱 벌써 기운이 달라. 긍정적이고 네. 밝아요. 이대원 작가죠. 이대원 작가의 작품. 사과나무입니다. 이야, 진짜. 아니, 이대원 작가는 진짜 그 작품 기운에서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행복한 삶을 맞아요. 보통 살아왔잖아요. 화가들이 막 되게 고된 사람도 많고 막 생활고 막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네. 사실 이대원 작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곡 없이 또 미대 교수였고 대학 총장까지 네. 지내셨고 그러니까 근데 또 글도 같이 보면요 그 에너지도 느껴져요. 그럼 글도 한번 볼까요? 네. 집사람 이현금과는 학생 시절에 만나 1945년 결혼했으니 올해로 결혼 60주년을 맞게 된다. 집사람은 여의전 출신의 소아과 의사시군요. 내가 외조를 한 게 있다면 아내의 일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이다. 나에게 그림이 중요한 것처럼 아내에게도 의사라는 직업이 중요하리라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5 아이를 키우며 의사신데 또 의사인데? 5 아이를 키우며 큰 갈등 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직업을 가진 아내를 둔 남편은 아내의 일도 자신의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뭐야. 이절미 연탄 갈아주고 설거지해주고 가사를 돕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일이다.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저희 이거 찍어서 이거는 제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아내분이 더 대단한데? 그러니까. 아니 5 아이를 키우면서 의사로도 하면서 아니 남편분도 되게 훌륭하시다 이 그리고 작가님. 그 당시에는 보세요. 45년에 결혼했으니까 연탄을 갈아야 되잖아. 이거 진짜 고된 그러네. 일이잖아요. 자다가 새벽에 나가서 그 추운데 갈아야 되고. 맞아요. 예. 가사도 잘 도우셨나 네. 봐요. 근데 이 말 되게 좋다. 그림이 중요한 것처럼 나에게 아내에게도 직업이 중요하다. 진짜 아내의 일을 인정해주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청혼할 때 써먹겠습니다. 찍어가요. 네, 우리 오늘 저도 둘 다 이거 찍어가야겠어요. 찍어가요. 예. 좋아요. 자, 다음 작품은 또 네. 멀리서 봐도 딱 아, 한눈에 눈에 들어오는 유영국 작가의 작품이구나. (60세까지는) 기초를 좀 해보고 60세까지 기초를 해본다고요? 와 진짜 이게 되게 겸손해지네요. 그러네요. 자연으로 더 부드럽게 돌아가 보자는 생각으로 그림을 했었다. 현재 나에게는 노인으로서 노년의 흥분이 좀 더 와. 필요하다. 헉, 노년의 흥분. 멋있다. 새롭네요. 네. 요즘 내가 그림 앞에서 느끼는 팽팽한 긴장감, 그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각오와 열의를 배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긴장의 끈을 바싹 나의 내면에 동여매고 작업에 임할 것이다. 진짜 너무 유영국 작가의 작품을 볼 네. 때마다 색채가 기분 좋아지고 우리 자연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네. 무한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터널 스페이스인데 이호환 이호환 작가의 작가. 대화고요. 2020년작. 오, 비교적 정말 최근작이에요. 최근작이네요. 그래서 저도 정말 처음 본 작품인데 와, 이게 제목이 대화잖아요. 네. 사실 그 이 작품이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소작품이에요. 와. 여백부터 붉은색, 푸른색, 대비. 중간중간에 색이 섞이면서 또 다른 색이 나오니까 네. 되게 조화로워지고 대화를 통해서 섞이고 있는 나의 예술은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일종의 암시다. 예술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네. 만나는 거죠. 야, 근데 너무 멋있게 배치해놨다. 짧고 굵네요, 이건 진짜. 야, 여기는 아, 이중섭의 사랑과 우정. 여기가 또 전시 하이라이트죠. 네. 이중섭의 뮤즈,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네. 그 여성 마사코 얘기가 나오는데 이야, 전 여기서 그 멘트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멘트야? 7년의 추억으로 70년이 행복했대요. 웬일이야, 진짜 찐사랑이다, 그쵸? 그러니까 또 이중섭 화백하면은 가족 사랑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나의 소중한 남덕. 에피소드 이거 재밌잖아요. 학그 시절에 만난 거군요. 네,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오. 이때 이중섭이 운동도 되게 잘하고 네. 서로 반했다고 해요. 아, 그럴 때 딱 만나서 근데 마사코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만남이 어려워지니까 엽서를 보냈군요. 주고받은 거죠. 그때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네. 엽서를 보내. 실제 연애 편지. 이게 뭐야? 활 쏘는 활 남자. 쏘는 남자. 익살스러운 기림, 네, 그 그림들이. 그러니까요. 사랑의 열매를 그대에게. 제목. 야, 이거 진짜 무슨 영화 제목 같다. 그리고 이제 우주, 근데 이건 좀 신기하네요. 우주의 탄생. 이중섭의 이런 추상 그니까요. 작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미술품 1위인 네. 황소. 통영 시기에 제작이 됐고요. 제가 보니까 네. 관람객들이 딱 여기 오면은 다들 그런데요. 황소 어딨냐? 아, 이거 보려고 아, 이거 여기 보려고? 오시는 거군요. 네. 이야. 근데 이 황소가 사실은 약간 후기작에 속한 황소인데 네.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래서 초기작의 그런 막 기세가 넘치는 황소라기보다도 몸도 좀 말라 있는 것 같고. 삐쩍 말라있고 네. 앙상한 뼈가 드러나면서 네. 뭔가 쓰러져가는 그 그러니까. 느낌. 음.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황소하면 굉장히 막 불도저 같은 그런 강함 네.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안쓰러움이 전해지는 작가 본인의 또 현실을 반영한 거겠죠. 네. 이중섭 하면은 아내와 또 아이들 네. 정말 생이별을 해서 전쟁 기간 동안 39살도 요절을 했잖아요. 요절했죠. 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이 모든 게 담긴 편지화잖아요. 네.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아빠는 잠바를 입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아빠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기뻐해주세요. 저 잠바가 이제 사진 속에도 등장을 하죠. 요 잠바. 네. 아이들의 모습과 귀엽다. 마사코의 모습. 이건 약간 부처의 마치 영상 같기도 네. 하고. 음. 태연에게 보낸 편지, 아들에게 보낸 편지군요. 네. 그리고 편지 봉투까지. 그리고 복숭아가 있잖아요. 네. 복숭아가 또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장수하길 바라며 또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 아니 근데 이렇게 가족을 애틋하게 여기고 했었는데 왜 떨어지게 됐죠? 사실은 아내가 일본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중섭을 사랑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고 가난도 겪으면서 아내를 먼저 자식들과 원래 집이 있는 일본으로 보냈는데 자기는 빨리 갈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곧 죽을 때까지 이제 이별이 돼버리면서 평생 동안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네. 여기에 보니까 이보다 더 추워도 아빠는 따뜻한 양피 잠바를 입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잠바잖아요. 일본어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네, 그 양피 잠바가 이건 거죠? 맞습니다. 요거? 그림 속에 요거? 등장하는 예. 따뜻해 보이긴 하네요. 다행이죠, 진짜. 예. 난방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야. 편지도 진짜 재치 있어요. 네. 그 힘든 와중에 그 편지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이 사파가 들어가서 네. 이거 보세요. 온 내 가족이 지금 꼭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만나 보니까 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도 잘 쓰고 신념도 멋있고
끝까지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고장인가 봐요. 그럼 아이들한테 보낸 이런 편지와 그림까지 보니까 정말 인간이었고 내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맞아요.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네. 겨울에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겨울이랑 진짜 이제 딱 가을이 다가올 때 오니까 네, 전혀 달라요. 너무 다르다. 네. 딱 요 날씨에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산책하기 딱이겠다. 네, 조금 더 지나면 단풍 다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더 예쁠까? 사실은 우리가 작품을 볼 때 거장들의 대작이어도 그 작품만 보지 뒤쪽에 이면들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잘 안 보잖아요. 네.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대작, 정말 대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랑과 우정, 이별을 겪으면서 웃고 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아니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맞아요. 한 점 한 점 작품을 볼 때마다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잖아요. 네. 계속 보면서 편지까지 보니까 아, 나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네. 편지 한 통 또 써야겠다, 인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 주에도 새로운 감동을 찾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미술 여행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